제 이름은 전구진입니다. 73세의 나이에 삶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독특한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항상 독립적인 사람이었고 자부심이 강했으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독특한 방법이 있죠. 침묵의 음악, 마치 어제처럼 기억납니다.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그 날을. 제 손녀 지은이의 5살 생일이었어요. 집 마당에서 열린 작은 파티였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의미 없는 소리들의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요. 지은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부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들이 선풍기 소리,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 접시 정리하는 소리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 딸이 오래전부터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리고 다가왔죠. 그 순간 저는 자존심을 삼켜야 했습니다. 네, 특히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대화를 따라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의사를 찾아갔고 지금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웃음소리를 다시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 글쎄요,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죠. 흔들리는 땅, 넘어지는 일은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실 카펫에 걸려 넘어진 것뿐이었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목욕을 마치고 나올 때 균형을 잃었고요. 결국 어느 날 정원에서 식물에 물을 주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옆집 이순자 할머니, 80세의 활기 넘치는 분이 제 인생을 바꾸는 조언을 해주셨죠. 전구진 씨, 제가 평생을 위한 요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영업을 했던 전직 판매 오서 요가를 한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 권했고 결국 저는 굴복했습니다. 지금은 주 2회 주민센터에서 노인을 위한 특별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간단한 자세와 호흡 운동이 정말로 도움이 된다니 믿어지십니까? 균형 감각이 좋아졌고 의사에게 말하지 않았던 나이 때문에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허리 통증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인생을 운전하며 그리고 운전 문제도 있죠. 제 차 완벽하게 관리하는 89년식 현대포니는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 자유예요. 하지만 반사신경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거의 보지 못할 뻔했어요. 그 놀란 경험으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운전대를 완전히 놓지는 않았지만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낮에만 운전하고 출퇴근 시간을 피하며 후방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이 선물한 거죠. 미영이는 제가 더 현대적이고 안전기술이 뛰어난 차로 바꾸기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아직은 조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제 오래된 포니와 저는 많은 역사를 함께 했으니까요. 밤잠 설치는 날들 수면, 글쎄요. 이건 제 인생에서 또 다른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면 밤새 잘 수 있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지금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2~3번씩 깨어납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인생을 생각하고 과거의 순간들을 회상하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루틴을 만들었죠. 9시 뉴스를 본 후에는 TV를 끄고 캐모마일 차를 마시고 현재 읽고 있는 책을 몇 페이지 읽습니다. 지금은 어린 왕자를 다시 읽고 있어요. 노년에 읽으니 훨씬 더 의미가 있더군요. 그리고 휴대폰도 침실에서 치웠습니다. 손주들이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다고 설명해 주었거든요. 숨바꼭질하는 기억력 가장 불편한 것은 아마도 건망증일 겁니다. 얼마 전에는 내 머리 위에 있던 안경을 찾느라 30분 가까이 허비했죠.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고 우유를 거실 캐비닛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미영이는 웃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낱말 퍼즐을 풀기 시작했어요. 태블릿의 기억력 게임 앱도 몇 개 다운로드했습니다. 73세에 제가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모든 것을 기록하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진료 예약, 약 복용, 약속 등이요. 부엌에 큰 화이트보드를 놓고 중요한 알림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었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손주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어 했어요. 이제 어린 지은이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리모컨을 어디에 두셨어요? 인생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방법이 참 재미있습니다. 노화가 가져오는 각각의 도전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우리 자신을 재창조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배운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시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조금 비틀거리더라도 말이죠. 이제 저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약함의 징후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각각의 보청기, 요가 수업, 냉장고에 붙은 메모는 삶에 대해 예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비록 제가 익숙했던 방식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는 방법이죠. 친구들의 침묵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고 아시나요? 이렇게 사는 소리가 점점 뜸해지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제 사회생활이 너무 바빠서 숨 쉴 틈도 없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매주 주말마다 다른 친구의 집에서 바비큐 파티가 있거나 생일 파티 또는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이 있었죠. 지금 73세의 나이에 제 사회적 관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 전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제가 참여했던 동네 축구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12명의 절친한 친구들이었죠. 지금은 3명이 세상을 떠났고 4명은 자녀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다른 도시로 이사 갔으며 나머지는 글쎄요, 삶이 우리를 조금씩 멀어지게 했습니다. 제 딸 미영이가 이런 우울한 기분에서 저를 끌어냈습니다. 아버지, 동네 노인정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춤 수업도 있대요.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그런 곳은 노인들만 가는 하지만 곳이라고 결국 딸의 끈질긴 권유에 마치 못 제가 이겨가기로 노인이 했습니다.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첫날부터 김만수 씨라는 78세의 신사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저처럼 옛날 자동차를 좋아하셨어요. 제 포니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해서 다음 달에 있을 클래식 카 모임에 함께 참여하기로 계획하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또한 이예숙 할머니라는 과부분도 만났는데 그분은 자원봉사로 공예 수업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저도 그 수업에 등록했죠. 제가 매크라메 팔찌를 만드는 재주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라져가는 인내심 노화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점점 더 참을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슈퍼마켓에 갔을 때 계산대 직원이 일이 서툴러서 물건을 천천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침착하게 기다리며 그녀를 편하게 해주려고 농담도 했을 텐데 그날은 발을 구르고 15살 된 제 손자 민호가 의도치 않게 매 분마다 시계를 교훈을 주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가 컴퓨터에서 왓츠앱 웹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 아이는 무한한 인내심으로 설명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 새로운 걸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저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젊었을 때 비판했던 그 까다로운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이후로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심호흡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가에서 배운 거죠. 또한 약속 시간보다 일찍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시간에 쫓기는 불안감을 덜 수 있더군요. 외로움의 포옹집이 너무 커 보이는 날들이 있습니다. 5년 전 제 아내 영희가 떠난 이후 가끔은 침묵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이 있고 그때 저는 정원 가꾸기를 가꾸기를 발견했습니다. 때때로 이웃이 준 외로움이 토마토 가슴을 씨앗 아프게 몇 조이러 개로 오는 조금씩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마당은 작은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토마토, 상추, 민트도 있고 난초도 있어요. 난초가 가장 손이 많이 가지만 가장 보람 있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제 아가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보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글쓰기도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저 제 생각들, 추억들,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기록하는 일기입니다. 종이에 글을 쓰는 것이 감정을 정리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놀랍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기술,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하나는 이전에 일에 쏟았던 시간을 채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가구점 판매원이었습니다. 모든 고객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이야기와 취향을 알고 있었죠. 은퇴는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저를 정의했던 그 일상이 사라져버린 시작되었어요. 그때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그림 수업이 있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첫 그림은 끔찍했어요.
꽃병과 꽃을 그리려고 했는데 색깔 있는 얼룩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게 저에게 색다른 기쁨을 주었다는 걸 아세요? 마치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세탁실에 즉흥적으로 만든 작은 화실이 있습니다. 제 그림들이 박물관에 걸리지는 않겠지만 각각의 그림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포니를 그렸고 정원을 그렸고 심지어 창밖을 바라보는 영희의 초상화도 그렸어요. 그건 거실에 걸려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외로움은 여전히 가끔 찾아오지만 이제는 그것이 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그저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새로운 열정을 찾고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일 뿐입니다. 결국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것은 단순히 옛 관계를 유지하거나 할 기회이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제 손녀 지은이의 말을 빌리자면 할아버지, 날이 갈수록 더 멋져지고 계세요. 그리고 아시나요? 제 생각에 그 아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3장, 몸과 마음 돌보기 변화하는 힘. 얼마 전 단순히 올리브병을 열려고 하다가 가구점에서 혼자 무거운 가구를 들어 올렸던 때를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어드릴게요, 할아버지. 제 손자 민호가 제 손에서 병을 가져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때 옷장 전체를 혼자 조립했던 팔들이 이제는 병뚜껑과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것이 모임에 참여하기 힘이 줄어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바퀴도 겨우 돌았습니다. 지금은 5바퀴를 돌고도 옛날 자동차를 좋아하는 제 걷기 친구 김만수 씨와 대화할 기력이 남아 있습니다. 보건소의 영양사 이혜진 선생님이 우리 나이의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구진 씨, 근육을 강화해야 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우유와 함께 오트밀을 먹고 닭고기와 생선, 달걀도 더 많이 먹습니다. 심지어 헬스장에 다니는 손자에게 배운 새로운 단어인 웨이 프로틴을 넣은 바나나 스무디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둥지 정리하기 영희는 항상 집안 정리를 담당했었죠.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어질러진 서랍과 혼란스러운 옷장 사이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딸 미영이가 집을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추억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모든 걸 버릴 필요는 다른 없어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것들은 기부하면서 정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작업에 주말 내내 매달렸습니다. 존재를 잊고 있던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미영이의 첫 신발, 연애 시절 영희와 주고받은 편지들, 제 첫 근로계약서 등이요. 우리는 세 더미로 나눴습니다. 보관할 것, 기부할 것, 버릴 것. 놀랍게도 이 분류 과정이 거의 치료와 같았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것만의 자리가 있고 매달 서랍을 조금씩 정리합니다. 가장 특별한 물건들은 라벨이 붙은 상자에 정리되어 있어서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들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죠. 춤추는 마음, 제가 발견한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노인정의 이해숙 할머니가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지막으로 책을 읽은 지가 몇 년이나 되었지만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짧은 이야기들로 시작해서 한국 소설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매주 목요일 오후에 우리 모임이 열립니다. 책에 대해 토론하고 각자의 해석을 나누며 종종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빠져들곤 합니다. 한 이야기가 각 사람에게서 얼마나 많은 기억과 성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또한 낱말 퍼즐과 스토쿠의 즐거움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돌본 후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 도전에 1시간을 바칩니다. 제 손녀 지은이는 제가 크로스워드 코치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미소를 보면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내면의 시계, 이제 저는 제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옛날처럼 활력이 넘치지 않는다고 자책했습니다. 이제는 인생에 맞는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자신만의 리듬이 일찍 일어나 식물을 돌보고 두뇌 운동을 하고 제 시간에 점심을 먹고 식후에 낮잠을 자죠. 마지막 것은 제가 죄책감 없이 누리는 사치입니다.
제 방식대로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정원을 가꿀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마치 각 순간이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균형의 춤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1000가지 일을 할 기분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걷기 모임에 가고 그림 수업에 참여하고 정원을 가꾸고 노인정의 친구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다른 날에는 몸이 더 느린 리듬을 요구하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 몸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등이 평소보다 더 아플 때는 물리치료에서 배운 운동을 합니다. 마음이 너무 분주할 때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단순히 운동하는 새들을 관찰합니다. 잘 먹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음악 속에서 자신만의 멜로디를 찾는 것입니다. 미영이는 제가 일할 때보다 지금 더 건강해졌다고 항상 말합니다. 아마도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건강은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 움직임과 휴식, 고독과 교제 사이의 균형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예숙 할머니의 말씀처럼 인생은 정원과 같아요. 매일 관리가 필요하지만 꽃이 피는 걸 보려면 인내심도 필요하죠. 그렇게 저는 날마다 배워갑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되는 예술이라는 것을요. 주의와 애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용이 필요한 예술 말입니다. 영혼과의 대화 73세의 나이에 이렇게 솔직하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난초에 물을 주다가 일어난 일이었죠. 파란 나비 한 마리가 꽃 위에 앉는 것을 보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깨달았습니다. 꽃들, 나비들, 그리고 우리도 걷기 모임 친구인 김만수 씨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부터였습니다. 다행히 그는 회복되었지만 그 일은 저에게 일종의 깨달음이 되었죠. 병원에서 나눈 대화 중 그가 한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전구진 씨, 우리는 평생 죽음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결국 우리의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후 저는 제 서류들을 정리하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는 처음에 걱정했죠. 아빠,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저는 이것이 슬픔이나 포기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감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에 대한 애정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던 시간의 거울 얼마 전 12살 손녀 지은이와 쇼핑몰에 갔을 때 거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 모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 하얀 머리의 노인은 누구지? 잠시 동안 제 마음은 여전히 40대의 키 크고 검은 머리의 판매원을 기대하고 있었나 봅니다. 할아버지, 이 셔츠 멋져요. 할아버지랑 잘 어울려요. 지은이가 저를 가게 안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노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저 할아버지를 이야기꾼을 엄마 몰래 아이스크림 먹는 파트너를 보고 있다는 것을요. 나이는 거울에 비친 모습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네, 저는 주름이 있습니다. 각각의 주름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네, 제 머리카락은 하얗습니다. 하지만 김만수 씨와 농담하듯이 적어도 저는 아직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만약에 의 무게, 밤에는 때때로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더라면 어땠을까? 영희와 함께 있을 때 더 많이 여행을 다녔더라면 어땠을까? 사랑해라는 말을 더 자주 했더라면 어땠을까? 독서 모임에서 용서에 관한 책을 읽을 때 조금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예숙 할머니가 제 관점을 바꾼 말씀을 해주셨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만이 다르게 행동할 기회예요. 그 후로 저는 후회를 행동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순 없지만 가장 함께하는 할아버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영희와 더 이상 여행을 갈 순 없지만 그녀가 항상 제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됨으로써 그녀의 기억을 기릴 수 있습니다. 작별 인사를 배우며 가장 어려운 것은 친구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슬픈 소식을 전하는 전화가 올 때마다 마치 제 역사의 일부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구점 시절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종석 씨가 작년에 떠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수많은 이야기들, 웃음들, 하지만 그리움도 달콤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호떡을 먹을 때마다 이종석 씨를 떠올립니다. 그건 우리의 토요일 의식이었죠.
길에서 옛날 포니를 볼 때면 김만수 씨의 처체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며 미소 짓습니다. 이런 조용한 추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험의 가치 내 시절에는 이 말을 하다가 스스로를 고쳤습니다. 지금도 제 시간이에요. 다만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뿐이죠. 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손주들은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기술들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험이죠. 제 손자 민호가 직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왔을 때 제 인생 이야기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의 이야기들보다 더 좋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 사물을 바라보는 또 다른 각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요. 존재의 용기, 가장 자유롭게 해주는 발견 중 하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최고의 판매원이 되거나 완벽한 아버지가 되거나 절대 지치지 않는 할아버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일 수 있습니다. 제 한계와 함께, 그리고 제 지혜와 함께 말이죠. 얼마 전에는 밤 행사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피곤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몇 년 전에는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래도 갔을 겁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돌보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현재의 선물 노화의 정서적 도전에 대처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매일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볼 때, 정원에서 새들의 노래를 들을 때, 지은이에게서 꼭 안기는 포옹을 받을 때 저는 제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힘든 날도 있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의심의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는 평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 순간을 더 강렬하게, 덜 두려워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수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 미영이에게 말했듯이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쉬워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루는데 더 현명해지지.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모든 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말이에요. 사랑의 재발견 73세에 다시 사랑에 대해 생각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희가 떠난 후 제 인생의 그 부분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45년간의 결혼 생활이 제 마음을 열 수 평생을 함께 보냈으니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정에서 빙고를 하던 어느 오후에 박소연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68세에 은퇴한 교사로 방 전체를 밝히는 미소를 가진 분이었죠. 처음에는 책에 대한 가벼운 대화였습니다. 그녀도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활동 후에 함께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전구진 씨, 인생이 얼마나 재밌는지 느끼셨나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은 우리를 놀라게 하죠.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영희의 기억을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 딸 미영이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항상 사랑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곱해진다고 하셨잖아요. 기대의 무게 70대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와 상처를 제가 영희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들어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완벽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면서 과거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죠. 전구진 씨, 공원을 산책하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각 나이대마다 사랑의 속도가 다르니까요.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큰 꿈과 거창한 계획으로 가득 찬 사랑은 아닙니다. 지금은 더 차분하고 성숙한 사랑이죠. 우리는 다른 것들을 걱정합니다. 약 복용 시간의 호환성, 서로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 각자가 가진 공간과 추억을 존중하는 것 등이요. 다시 신뢰하는 법 배우기, 누군가를 다시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삶의 연약함이 더욱 분명해지는 나이에 마음을 여는 것은 다른 종류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박소연 씨와 저는 이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매일이 선물이에요. 그녀는 우리는 간단한 말합니다. 순간들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오후에 커피 한 잔, 공원 산책, 오후 3시에 영화 관람, 밤에는 이미 피곤하니까요. 자녀들과 새로운 사랑 박소연 씨에 대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장이었습니다. 제 큰아들 민수는 처음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아빠, 정말 확실하세요?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12살 손녀 지은이가 얼음을 깼습니다.
박소연 씨와 함께한 첫 가족 점심 식사에서 그녀가 단순히 물었죠. 소연 할머니, 초콜릿 케이크도 만들 줄 아세요? 할머니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서 식탁에 있던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박소연 씨에게도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이 있고 우리는 함께 확장된 가족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쉽지만은 않지만 사랑이 어떻게 새로운 연결고리와 가능성을 만들어내는지 보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시간의 지혜 이 나이에 관계를 맺는 것에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우리가 축적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게임이나 비현실적인 기대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전구진 씨, 저는 수요일 오후에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야 해요. 박소연 씨가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저도 제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공간과 이미 정해진 일상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반자의 같이 노년기의 사랑은 열정적인 로맨스보다는 동반자 관계에 더 가깝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저녁 노을을 함께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옛날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 같은 구식 농담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박소연 씨와 저는 우리만의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우리는 함께 신문에 낱말 퍼즐을 풉니다. 그녀는 어려운 단어에 더 능숙하고 저는 일반 상식에 강합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아플 때 다른 사람이 수프를 가져오고 함께 있어줍니다. 큰 제스처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새로운 추억 만들기,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박소연 씨가 우리의 첫 여행을 결정했을 때 말했습니다. 근처의 역사적인 도시로 주말 여행을 갔죠. 이전에 했던 모든 여행과는 달랐습니다. 더 자주 쉬어갔고 더 많은 사진을 찍었으며 그녀가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것에 더 능숙해요. 카페에 앉아 몇 시간 동안 그저 사람들 구경하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았습니다. 초월하는 사랑 이 시기의 삶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 배운 점은 사랑이 변화하지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더 현명해지고 더 인내심 있어지며 더 이해심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의 얼마 전 박소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저 마음은 늙지 않아요. 다만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뿐이죠. 그러자 그녀는 제가 사랑하게 된 그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게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각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과 새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평온함을 가지고 말이죠. 발견의 정원 작은 땅 한 조각이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정원은 인내와 단순함에 대한 개인 교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박소연 씨와 함께 식물에 물을 주면서 그녀도 이제 정원 가꾸기에 빠졌어요. 우리는 작은 기적들을 발견합니다. 새로 피어난 꽃, 브로멜리아의 둥지를 튼 벌사에 우리의 장미에 앉은 나비 한 마리. 전구진 씨, 보세요. 어느 날 박소연 씨가 흙에서 나오는 작은 싹을 가리키며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심은 해바라기 씨앗 중 하나였죠. 자연이 서두르지 않는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녀 말이 맞습니다. 자연은 조급함도 서두름도 없이 자신만의 리듬을 따릅니다. 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더 빨리 피지 않고 과일도 때가 되기 전에는 익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기다림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사는 기술 예전에는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고 늘 늦고 항상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 찼던 때가 기억납니다. 오늘날 저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아침은 일찍 시작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베란다에서 신문을 읽습니다. 제 딸 미영이가 가끔 농담을 합니다. 아빠가 선승이 되셨나 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인생이 경주가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거죠. 서두르지 않고 요리하는 즐거움 매 순간이 음미할 가치가 매주 있습니다. 일요일 가족을 위해 특별한 점심을 준비합니다. 매우 정교한 요리는 아니에요. 잘 양념된 된장찌개, 부드러운 밥, 감자를 곁들인 구운 고기 정도죠. 비결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 손녀 지은이는 제가 만든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요리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일 거예요. 작은 기쁨 큰 보물 할아버지 어렸을 때 이야기해 주세요. 지은이가 저를 방문할 때마다 요청합니다.
그럼 저는 1000번째일지라도 길거리에서 놀던 이야기, 공을 차고 연을 날리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가장 좋은 이야기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박소연 씨는 우리의 오후에 새로운 전통을 가져왔습니다. 5시의 차 시간이죠. 별로 격식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차, 집에서 만든 쿠키 때로는 몇 모든 개, 것과 아무것도 아닌 좋은 것은 대화 몇 대화입니다. 시간씩 이야기하며 추억을 되새기고 꿈을 나눕니다. 일상의 감사, 간단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한 3가지를 적습니다. 작은 것들일 수 있어요. 시장에서 만난 낯선 이의 미소, 비온 뒤에 촉촉한 흙 냄새, 오랜 친구의 뜻밖의 전화 한 통. 할아버지, 정말 매일 쓰세요? 제 손자 민호가 제 감사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 물었습니다. 그에게 몇 페이지를 보여주었죠. 15일, 지은이의 포옹, 박소연 씨와의 커피, 핀 난초의 감사. 16일, 미영이의 깜짝 방문, 만들기를 배운 빵, 알록달록한 노을의 감사. 단순한 순간들이지만 이것들이 진정한 행복의 짜임새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침묵의 가치, 침묵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의 공허한 침묵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찬 충만한 침묵 말입니다. 때로는 박소연 씨와 함께 각자 정원에서 책을 읽으며 그저 온종의 서로의 존재를 존재를 함께 합니다. 나누는 거죠. 침묵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셨나요? 그녀가 한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습니다. 아침의 포근한 침묵, 황혼의 사색적인 침묵,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두 사람 사이의 공모적인 침묵이 있습니다. 자유를 주는 단순한 미영이와 함께 집안 정리를 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단순화 과정을 계속했습니다. 읽지 않는 잡지 구독을 취소하고 입지 않는 옷을 기부하고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단순화는 마음과 정신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자신을 너무 몰아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하거나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김만수 씨가 말하듯이 우리 나이에는 이미 우리 자신이 될 권리를 얻었죠. 사랑의 유산. 얼마 전 박소연 씨가 제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재산이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비록 제가 떠난 후 자녀들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해두긴 했지만요. 진정한 유산은 가치관, 이야기들, 나눈 사랑 속에 있습니다. 지은이가 저와 함께 식물 돌보는 법을 배우는 모습, 민호가 제 옛 자동차에 대한 취향을 물려받는 모습, 미영이가 제 된장찌개 레시피를 발전시키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술로서의 삶, 인생은 만남의 예술이다. 박소연 씨가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의 말을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얼마나 멋진 만남들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뜨는 해와의 만남, 신선한 커피와의 만남, 이웃의 미소와의 만남, 일상의 작은 승리들과의 만남. 진정한 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족의 사랑, 진정한 우정, 손주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행복은 크고 비싼 것들에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작고 소중한 순간들 속에 있단다. 변화의 시간. 아빠, 이제 좀 더 작은 집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영이의 말이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웠고 영희와 함께 살았던 모든 구석에 추억이 깃든 이 집이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계단이 갑자기 더 가파르게 보이고 정원 관리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박소연 씨가 이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전구진 씨, 변화가 과거를 잃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동네에서 1층 아파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곳을 찾았고 베란다에는 제가 수직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는 손녀 지은이가 춤 할아버지 인터넷에서 왓츠웹 웹사용이 저를 가르쳐 찾아본 아이디어였죠. 제 큰손자 민호는 현대 기술을 설명하는데 끝없는 인내심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에 저항했습니다. 이미 잘 작동하는 것을 왜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나요? 하지만 점차 그 장점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가족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며 제가 놓친 특별한 순간들의 사진을 즉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박소연 씨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 식물 사진을 올리기 시작한 후 노년의 인플루언서가 되었다고 농담합니다.
지혜로운 단순화 새 아파트로의 이사는 버림과 지혜의 연습이었습니다. 모든 물건은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유용한가? 진정한 감정적 가치가 있는가? 새 공간에 맞는가? 감정적인 과정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추억의 상자를 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물건들을 기부하기 전에 사진을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박소연 씨의 제안이었는데 발견했습니다. 완벽한 아이디어였죠. 이제 이 추억들은 가상 공간만 차지하는 디지털 앨범에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리듬, 새로운 도전, 전구진 씨, 더 많이 움직이셔야 해요. 가벼운 낙상 후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주 3회 수중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여성들로만 가득한 수업에서 유일한 남자였거든요. 지금은 수업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 항상 모두를 웃게 만드는 농담을 준비합니다. 박소연 씨도 수업에 합류했고 이것을 우리의 또 다른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중 체조 후에는 근처 빵집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고 움직임이 곧 살아있음을 말해주는 우리만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전통의 재창조, 예전에 큰 집에서 열리던 일요일 점심 식사는 이제 자녀들의 집을 돌아가며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중한 것을 잃은 것 같아 느껴졌지만 곧 전통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도 할아버지의 유명한 된장찌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새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점심을 준비했을 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랑과 정성은 주방의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기술을 동맹자로 아빠 핸드폰에 응급 앱을 설치했어요. 어느 날 미영이가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는데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자 돌봄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러 유용한 앱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약 복용을 알려주는 앱, 요리하기 싫을 때 음식을 주문하는 앱, 심지어 명상 앱도요. 박소연 씨의 발견인데 잠들기 전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유연할수록 인생이 가져다주는 변화들을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경직성은 우리에게 김만수 씨의 말처럼요. 바람 속의 나무와 같아요. 구부러지지 않는 나무는 부러집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모든 적응, 모든 새로운 학습, 모든 습관의 변화는 몸이 더 많은 주의를 요구할 때도 계속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유산은 계속됩니다. 할아버지, 옛날 집은 어땠어요? 지은이가 가끔 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은 계속되고 기억들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이야기로 변합니다. 유산은 집의 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우리가 나누는 사랑, 우리가 전하는 가치 속에 있습니다. 시간의 지혜 오늘 새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수직 정원의 식물들을 돌보면서 인생이 정말 일련의 적응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각 단계는 그만의 도전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비결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박소연 씨는 우리가 와인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법을 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집니다. 아마도 이것이 노화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교훈일 것입니다. 자신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예술. 오늘은 내일이다 할아버지 내일 뭐 하고 싶으세요? 지은이가 자주 묻습니다. 이제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현재를 살고 싶구나 우리 지은아. 미래는 우리가 오늘 작은 사랑의 행동 하나하나로 만들어가는 거란다. 그렇게 저는 계속 나아갑니다. 인생이 제시하는 변화들에 적응하면서 매일이 배우고 사랑하고 살아갈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박소연 씨가 제 날들을 밝히는 그 미소로 말하듯이 인생은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해요. 전구진 씨. 그리고 다행히도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각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매 적응, 매 변화, 매 새로운 학습은 삶에 대해 예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존재한다는 이 멋진 춤을 계속 추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저는 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마침표가 아닌 줄임표로. 왜냐하면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고 항상 우리를 가르치고 항상 우리를 성장하고 사랑하도록 초대하면서 말이에요.